각박한 세상사.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혹은 버리기 위해 여행이라는 쉼표를 찾습니다. 여기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떠난다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언뜻 봐선 평범해 보이는 아빠와 아들입니다. 야,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아니, 제가 지금 찾고 있잖아요. 아빠 왜? 야, 임마! 한시도 바람잘 날 없는 두 사람의 첫 여행. 원하지 않았던 동행이 시작된 데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미쳤나 이것들이. 아니, 여보. 이거 잠것들이 나타나도 내가 누군 줄 알고. 이게 누군지 알아야 내가 듣지. 누군지 아는 거하고 상황 듣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걸 왜 자꾸 물어봐? 같은 길 위에 서 있어도 마음속 생각은 서로 다른 아빠와 아들. 지금 이 불편한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막 일을 마치고 돌아온 진수 씨가 저녁 밥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밥상이라고 해봐야 아침에 먹다 남은 찬밥과 초라한 반찬이 전부인데요. 그래도 허기가 반찬인지 맛있게도 식사를 하는 진수 씨. 헌데 집안에서도 벗지 않은 모자가 유독 눈에 띕니다. 이게 이 상태라 습관적으로 그냥 365일, 24시간 365일 쭉 모자 쓰고 있어요. 아니 왜 근데 머리가 이거 빠지네요? 속 썩어서 그런가? 이런 고단한 일상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진수 씨만의 힘. 바로 든든한 20살 아들 지호입니다. 안 받네, 전화를. 바쁜 거 지금 알바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 한참. 옛날부터 지가 뭐 등록금 지도는 뭐 지가 벌어서 지가 학교 다닌다고. 하여튼 뭐 틈나 안 들도 쉬는 시간이 없어. 쉬는 시간이 맨날 아르바이트 하고. 아내 없이 아들 지호와 단둘이 산 세월이 벌써 10년. 그런데 진수 씨와 지호. 사실 이 부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특별한 부자라고 하는데요. 지호가 한 7살쯤 됐을 땐가 우연히 이제 만나서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애가 있다는 얘기는 안 했죠. 안 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뭐 사람이 좋으니까. 하지만 결혼 1년 만에 집을 나가버린 아내. 진수 씨는 아내를 대신해 지호의 아빠이자 엄마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이틀 입히고 입 빨아서 입힐 거를 나는 하루 이상 못 입게 해요. 항상 집사람이 없는 게 컴플렉스라 그런 거 같죠. 그런 것 같아요. 자정이 가까워진 시각. 왔어? 하루 종일 소식 없던 아들 지호가 귀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잘 먹었으면 아빠. 큰 키에 잘생긴 얼굴까지 훈남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청년인데요. 아니, 야, 밥 안 먹었으면 아빠 해줄게. 응? 아, 라면 끓일까? 어? 야, 족발. 족발 괜찮아? 저 족발 시켜줄게 그러면. 죄송한데 그냥 나가서 주시면 안 돼요? 싸늘합니다. 그저 사람 좋아 보이는 진수 씨였는데 지호와는 넘지 못할 큰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속상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 튕겨서 나가려고 그러면 많이 속상했는데 이것도 이제 내성이 생겼나 봐요. 괜찮아요. 그냥 뭐 그런 대로. 사는 것에 치여 그동안 나들이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던 아빠와 아들. 내일은 이들 부자가 생애 처음으로 둘만의 가족여행을 떠나는 날입니다. 그동안도 생각은 많이 있었죠. 가고 싶었고 생각은 많았는데
이 사는 게 워낙 팍팍하니까 또 제일 기대를 하는 거는 이번 여행 좀 갔다 오면 우리 아들하고 조금 관계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보는 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진수 씨는 여행 준비가 한창인데 지호는 아직 꿈나랍니다. 원래 좀 늦잠 자고 어제 또 늦게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조금 늦게 일어날 겁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일어난 지호.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아빠에게 짜증부터 내는데요. 아, 이게 다 뭐냐고요, 집에. 우유라도 한 잔 마시고. 아, 안 마셔요. 야, 그래도 우유라도 마셔야지 속 쓰려 인마. 뭐 때문에 저리 뿔이 난 걸까요? 지호는 아빠의 하나부터 열까지가 마음에 들지 않나 봅니다. 우유라도 마셔. 어? 야, 늦게 일어났는데 그래도 뭐 우유라도 마셔야지. 먹는다고요. 처음으로 떠나는 가족 여행인데 설렘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지호. 혹시 이 여행 아빠의 고집에 못 이겨 억지로 동행하는 것일까요? 원래 저 혼자 가려고 그랬던 건데 갑자기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아, 여행을 혼자 가려고 그랬어요? 네, 불편하니까. 근데 굳이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지호의 마음을 들어보니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오히려 20살 아들의 나홀로 여행에 눈치 없이 끼어든 아빠가 원망스러울 법도 할 것 같은데요. 자, 나가자. 어? 이렇게 두 부자의 불편한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너 무슨 음악 듣냐? 야, 그 헤드폰 빼고 아빠랑 같이 들어. 남남이라도 이들보단 나을 것 같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 어느덧 해는 져가고 부자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휴게소에 들렸는데요. 지호야, 주먹밥. 자, 먹어. 안 먹을래요. 아, 왜? 하나 먹어. 아, 괜찮아요. 뭐, 딴 거 먹을래? 딴 거 사다 줄까? 아침부터 부지런히 만들었던 주먹밥인데 지호는 먹지 않겠답니다. 아빠의 정성을 봐서라도 못 이기는 척 맛이라도 볼 수는 없는 걸까요? 제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괜히 준비해오는 것도 그냥 내 말 하나도 안 듣는 것 같고. 아무리 여행에 초대받지 못한 아빠라고 해도 지호가 이토록 냉랭한 데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하던 찰나 뜻밖의 종이를 발견했는데요. 사람을 찾는 실종 전단지였습니다. 이게 그냥 여행이 아니고 우리 엄마를 찾으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은 미성년자니까 제약이 좀 많았어요. 어디 들어갈 수 있는 데도 한정적이고 술집 같은 데 못 가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성인 됐으니까 직접 엄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나온 여행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여행은 10년 전 집을 나갔다는 엄마를 찾아 나선 여행이었는데요. 그런데 여행에 임하는 두 사람의 속내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안 돌아온 게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엄마 찾으면 그냥 둘이서 다른 데서 같이 살려고요, 떠나서. 그럼 아버지는요? 뭐 제가 있어야 더 편하게, 제가 없어야 편하게 살지 않을까요? 진짜 지호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엄마를 찾아서 뭐 여행을 가는 그런 거보다도 이렇게 부자지간에 단둘이 여행을 하다 보면 이게 좀 서먹했던 이런 것들도 조금 나아지고 좀 달라지지 않을까, 관계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엄마를 찾으면 아빠를 떠나겠다는 지호와 이번 여행을 통해 아들과의 관계를 풀어보려는 아빠. 두 사람은 같은 길 위에 있어도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 부자 사이를 이토록 멀어지게 한 것일까요? 지호야, 이거 맛 좀 봐봐. 알았어. 맛있다. 역시 우리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 그치? 엄마는 우리 지호가 제일 멋있어. 아유, 멋쟁이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꼬마 지호에게는 누구보다 다정했던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야? 하지만 행복도 잠시. 재혼 1년 만에 엄마와 아빠의 다툼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때린다. 그거는 되게 충격이었죠. 두 사람의 갈등이 극에 달해 아빠의 손찌검이 있었던 다음 날 엄마는 어린 지호를 남겨두고 마치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엄마가 떠난 후 아빠 진수 씨와 단둘이 살게 된 지호. 하지만 엄마의 부재는 지호의 사춘기를 더욱 혹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어제 말한 돈은 가져왔냐? 아니 그게 엄마한테 말을 해봤는데 엄마가 용돈 받은 지 얼마 안 됐대. 미쳤냐? 네가 지금 학교 생활하기 싫은 거지? 아니 지우야 그게 날이 갈수록 엇나가는 지호를 어떻게든 이해해보려 했던 진수 씨. 지호야, 돈이 필요하면 아빠한테 얘기를 하지 그랬어. 얼마가 필요하니? 아빠가 너 어디다 쓸 건지 물어보지 않아. 다가갈수록 더 멀어지기만 하는 지호를 진수 씨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삐뚤어지는지를 아니까 더더군다나 더 가슴이 아팠고 저하고 엄마하고 셋이 같이 산 세월이 길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 원망을, 저를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네, 원인이 다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지호 편에서 생각해주고 지호 편에서 좀 이해해주고. 나는 싫은데 나는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정말 넓은 아량을 베풀면서 저를 이렇게 안으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좀 숨이 좀 막힌다. 그냥 나 나가 살게 해달라고 고아원에라도 보내달라고 했었어요. 근데도 굳이 나를 데리고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못 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여행 첫날 출발이 늦었던 탓에 벌써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진수 씨가 여행 분위기를 내보겠다며 홀로 캠핑을 준비하는데요. 이것도 추억 아닙니까, 추억?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캠핑하려고 준비했어요. 사춘기의 반항심이 이제는 원망이 되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지호의 마음. 아빠가 뭘 하든 지호에겐 관심 밖의 일입니다. 지호야, 자니? 여기서 자면 불편하잖아, 허리 아파. 어? 야, 텐트 가서 자자. 텐트 가서 자자니까. 여기 참 불편하잖아. 여기가 더 편해요. 그래도 막 텐트 가서 자. 제가 여기가 더 편하다고요. 굳이 불편한 차 안에서 자겠다는 지호. 이럴 거면서 아빠의 동행을 허락한 지호의 속내가 궁금해집니다.
그 애엄마한테 언니가 있어요, 처형이. 근데 그 주소를 내가 알아요. 근데 뭐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이제 전화번호 같은 건 다 없어졌고 주소는 내가 아니까 내가 찾을 수 있다는 핑계로다가 같이 가게 된 거죠 이제. 시동을 왜 켜세요? 아 춥잖아. 아버님도 추우실 텐데. 아 저야 뭐 침낭이 있으니까 괜찮고요.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도 히트라도 켜놔야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여행 첫날 밤. 아마도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을 아버지와 아들은 각자의 바람대로 여행의 목적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늘은 엄마의 행방을 알고 있을지도 모를 이모를 만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첫 여정부터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 여기 어디 확실히 맞는 거예요? 맞아. 옛 기억을 더듬어 보지만 길을 헤매는 진수 씨. 지호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맞다. 저거예요? 네, 여기 돌아서면 바로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계세요. 아세요. 안녕하셨어요. 아니 제보고 웬일로? 다행히 이모를 만났습니다. 10년 만에 청년이 되어 돌아온 조카를 보고 이모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한 2년 전부터 지금 연락은 끊겼어요. 처형하고도 연락이 끊겼어요? 연락이 안 되세요? 응. 가끔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지금 끊긴 상태예요. 처형 저기 전화번호 좀 그래. 주세요. 예. 네. 2년만 빨리 찾아왔어도 이제와 후회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엄마와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았다는 번호를 받은 진수 씨. 이 지역 번호인데 일반 번호요. 충남 어딘 것 같아요. 충남. 충남이요? 네. 충남에 뭐 연고지가 있으세요? 아니 전혀 없습니다. 연고지 같은 것도 전혀 없고. 급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요. 혹시 저기 송미숙 씨라는 분 거기 계신가요? 안 계세요. 실례지만 거기가 어디세요? 저 죄송한데 혹시 이거 전화번호 언제부터 쓰시던 거죠? 5년요. 예. 뭐 단란주점 같은 뭐 그런 술집 같은 데 같아요. 아 그래요? 뭐 애엄마 얘기하니까 모르겠다고 하는데 대강 뭐 위치 물어보고 했으니까 직접 좀 찾아가 보려고. 엄마가 남긴 연락처가 유흥업소라니 지호의 표정이 굳어지고 맙니다. 엄마와 통화를 했다던 가게를 찾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의 사진이 있는 전단지도 챙겼는데요. 영업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인지 가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안 연 것 같은데 뭐 하면 되지? 좀 이상한 데 같아요. 가게 안에 쌓여있는 술병과 범상치 않은 그림들을 보자니 지호는 더욱 애가 타는데요. 두 사람은 일단 주위 가게를 수소문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 위에 뭐 2층 노래방에 있었다 그런 것 같은데. 아니 뭐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 그 어디서 도미로다가 불러서 왔는지는 모르는데 여기는 종업원은 없이요. 종업원은 없이요. 모두들 애매한 답변뿐입니다. 밥 먹고 가자. 밥 먹고 가자. 됐어요. 좀만 더 찾고. 아니, 야,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지. 아빠 밥 먹으러 왔어요? 야,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아니, 제가 지금 찾고 있잖아요. 아빠 왜 엄마 찾기 싫어요? 야, 임마. 결국 서로를 핥히고만 두 사람. 이들의 첫 번째 여행은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그날 밤 간신히 지호를 달랜 진수 씨가 또다시 캠핑장을 찾았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어디론가 향합니다. 아, 이제 지호가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서 뭐라도 좀 사다 먹여야 될 것 같아서. 아빠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차 안에서 잠잘 준비를 하는 지호. 저는 엄마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빠랑 저랑 악연도 끊기고 제가 끊을 거예요. 엄마 찾고서. 아빠랑 악연이에요? 악연이죠. 그러면 그냥 서로한테 도움 안 되고 방해만 되니까 서로 화나고. 아빠와의 인연은 악연이랍니다. 이렇게 독한 말을 내뱉는 지호의 마음은 과연 편할까 싶은데요. 아들의 독한 마음을 알 리 없는 진수 씨는 홀로 늦은 저녁을 준비합니다. 라면 다 돼가는데 라면 먹자. 야, 라면이라도 먹자고. 다 끓어 이제. 금방 와. 아빠의 진심이 통한 걸까요? 꼼짝 않던 지호가 진수 씨 옆으로 다가와 앉습니다. 소주 한잔 할래? 처음으로 소주를 나눠 마시는 부자. 이렇게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풀리나 싶었는데 지호가 가슴 아픈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아빠 왜 나한테 살았어?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살았어. 내가 있어야 엄마가 돌아오는 거 있었겠지. 야, 그건 네가 억지 부리는 내가 거고.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도 그래요. 나도 진짜 아빠 옆에 있기 싫었는데 그래 엄마가 돌아오는데 어떡해. 야, 너 말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돌아왔는데 나는 없고 아빠만 있으면 어떡해요. 엄마가 나 어떻게 찾아요. 그냥 키워줘서 고마워. 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 그만하려고 그랬어. 그만하려고 나온 거야. 키워줘서 고맙답니다. 엄마만 찾으면 아빠를 떠나겠답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지호의 마음을 듣고 나니 진수 씨의 마음이 더 추워집니다. 솔직히 뭐 저라고 키우고 싶었겠습니까? 지호 말이 맞는 말인 것도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세월이 지나가고 뭐 학교에서 저놈 사고 쳐서 불려 다니고 막 이러면서 보니까 이게 옛날 사람들 말이 그게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뭐 난정보다 기른정이 더하다고 뭐 그러는데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사는 그 재미로 사는 아빠라는 게 되게 내가 참 좋더라고요. 그게. 다음 날 지호는 물론 진수 씨조차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굳어버린 두 사람의 속도 모르고 평화롭기만 한 풍경. 진수 씨가 한 공원에 차를 세웠는데요. 여기가 옛날에 지호 엄마하고 데이트할 때 연애 처음 시작해서 같이 왔던데요. 지호가 아마 한 7살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우연히 어떻게 가다 보니까 여기를 지나가게 되네요.
진수 씨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그래요? 예. 처형이 이제 저희 만나고 나서 여기저기 좀 수소문을 해봤나 봐요. 근데 뭐 그 최근에 있었던 데가 군산 쪽인 걸로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알려주셔서 거기 좀 지금 빨리 좀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를 찾아 참 먼 곳까지 왔습니다. 한적한 이 바다마을 어딘가에 그토록 찾던 엄마가 있다는데요. 두 사람은 불과 한 달 전까지 엄마가 일했었다는 횟집을 찾았습니다. 주방이만 한번 봐봐요. 유경이면. 그러니까 10년 전에 10년 전이요? 네네 아니 10년 전에 나갔고요. 최근에 최근에 여기서 일했다고 하는 얘기를 전화를 들어가지고요. 받았어요. 온 경험에 한번 봐라.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드디어 엄마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저기 차를 뒤로 좀 빼고 조금만 기다려보자. 무려 1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긴 세월과 먼 거리를 돌아 겨우 찾아낸 엄마입니다. 하지만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진수 씨. 그 안에는 복잡한 속내가 있었는데요. 엄마 만나면 엄마하고 산다 그럴 텐데 아직은 현실적으로 저하고 사는 게 현실적으로 맞거든요. 그냥 학교도 서울인데 여기서 뭐 통학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학교는 다녀야 되고 가슴에 맺힌 게 있어서 같이 살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 뭐 말릴 수도 없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좀 답답하네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엄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생전 한복도 안 입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한복을 입고 어딜 가냐. 한복을 입는 거지. 이상한 건 옷차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려서 한번 가볼게요. 아니야. 지호야 잠깐만. 엄마를 뒤쫓아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야산이었습니다. 원래 몸이 약해가지고 산 같은 거 가는 거 아주 싫어했었는데 그리고 산을 향해 알 수 없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냐. 미수가 엄마 나 지호야. 나야. 뭐야 이거 아유, 왜 이래? 이거 미수가. 잘못 보신 거 나야. 아니에요? 지호와 진수 씨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문을 나온 사람은 엄마가 아닌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좀 진정하고. 아니, 아저씨가 부탁 좀 드립니다. 아저씨가 설명을 하냐고요. 부탁. 아저씨 누구시냐고요? 아저씨가 누구신데요? 아니 그걸 듣고 누구신데요? 잠깐만.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지호야, 말해요. 잠깐만. 진정하고. 지호를 모른다 말하는 엄마와 엄마 대신 나타난 낯선 남자. 이게 누군지 알아야 내가 듣지. 너 보면 몰라? 지금 엄마랑 같이 살 거 아니야. 보면 몰라? 이수기가 지금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신병이라고 지금 무당 되려고 준비 중이에요. 세 사람이 실랑이를 하는 사이 지호와 진수 씨를 모른다고 했던 엄마가 이들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너가 여기를 도대체 왜 오냐고 이 산골짜기까지 네가. 엄마 찾으러 왔지. 엄마? 누가 엄마야? 내가- 엄마는 너를 지은 지 오래야 가슴에서 지은 지가. 너도 엄마 가슴에서 지워. 아빠 때문에 집을 나간 줄로만 알았던 엄마는 사실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직 안 잤어? 지호는? 당신 기다리다 아까 잠들었어. 왜 이렇게 늦어? 아, 친구 좀 만나고 왔어. 저 친구 뭐고 다 좋은데 일찍 좀 들어와. 애가 학교 갔다 왔을 때 엄마가 옆에 있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뭐 집에서 저녁상 차려놓고 기다려주길 바라는 것도 아니야. 제발 일찍 좀 들어와 있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집에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학교 보내고 나가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들어오는 시간이 애가 학교에 돌아오는 시간보다도 조금 늦고,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제가 했었어요. 뭔가 밖에 다른 게 있지 않겠느냐. 여보세요? 미숙이 전화 아닌가요? 여보세요? 당신 누구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내의 전화기에서 들려온 낯선 남자의 목소리.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진수 씨는 그날 밤 모든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와? 난 친구 만나 시간 좀 했어. 그래. 말 나온 김에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미안한데 나 이제 당신하고 못 살겠다.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보자. 어? 뭐 이후 여하간에 손찌검했다는 것 자체는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거를 지호가 알고 있는 거를 전 그냥 지호가 아는 대로 놔두고 싶어요.